Good morning, everybody. Welcome back to Haley's Journal Reading. 저희 오늘 또 다양한 소식들 먼저 전달드리고 우리 Olsen's Twins 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everybody. Cat lovers out there. 고양이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길냥이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A potentially hazardous cat puts a Japanese city on alert. 어떤 고양이 때문에 일본의 한 도시가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요. potentially, 아마도 위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이 귀여운 발자국도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있는 발자국. 어떤 고양이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chemical. The animal fell into a tank of chemicals at a planting factory in Fukuyama and then wandered off into the night. 몸에 해로운 그러한 화학물질 통에 빠진 뒤에 유유히 빠져나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고양이가 안 좋은 건강에 유해한 그런 물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거나 만지거나 하면 여러분들 건강에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사가 최근에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들 예쁘다고 가까이 가서 만지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알려주는 그런 기사일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이어서 햄버거 얘기 해볼 텐데요. 이거는 기사의 내용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봤던 표현 하나 복습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 beef about, have a beef with 이 표현 기억하시죠? 제목 한번 보실까요? Food prices hold steady, but Americans have a beef with the cost of a burger. 음식 가격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은 아니더라도 많은 우리나라에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 Two all beef patties are about 5.9% pricier than this time last year. 어느 정도냐? 작년보다 햄버거 값이 6%가량 올랐다라고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Big Mac's combo meals are running close to $20. 세트라고 않습니다. combo meals라고 표현합니다. combo,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우리 지난 기사에서도 hot dog and soda combo라고 했던 그런 코스코의 이야기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combo, 세트 메뉴 아니라 combo meals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한다는 것도 하나 더 가져가시고요. 맥도날드의 빅맥 세트가 거의 20불에 가까운 금액을 줘야만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비싸졌는지 한번 느껴주실 수 있고 우리 지난 기사에서도 햄버거 가격의 빅맥 인덱스 이것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have a beef with 이 표현이 영어에서의 그러한 그 재미라고 할까요? 가 뭐냐면 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특히나 더 이런 표현들을 일부러 써주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To have a beef with something 이 표현 한 번 더 떠올려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덴마크로 가보겠습니다. Denmark plans to conscript women for military service for the first time. 덴마크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 여성들을 징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여자들이 군대 못 왔냐?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voluntary basis. 지원하는 경우는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만 usually for 4 months. 보통 4개월간 훈련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까지는 5천 명 정도의 인원을 지금 뽑을 것이고 그러면서 equality between sexes 성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지역에서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안보 문제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덴마크가 여성도 이제 징병하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최초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이어서 이제 유럽에서는 세 번째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안보에 있어서 불안감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징병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또 역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4개월이라는 기간도 11개월로 늘릴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ushi, champagne, fries. New moms are sharing first meals after giving birth. 다양한 트렌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즘 아이를 낳은 다음날 아니면 아이를 낳고 바로 첫 식사는 스스로에게 뭔가 celebrate를 하는 의미에서 조금은 과하게 아니면 뭐 음주를 한다던가 샴페인을 터뜨리다던가 뭐 축배를 드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많이 틱톡이나 이런 다양한 SNS에 올라오고 있는 트렌드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런 술을 바로 먹어도 괜찮을까,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음식을 주더라도 미역국 꼭 먹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산후조리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트렌드도 있고, 미국에서, 서양에서도 계속해서 다양한 트렌드들, 저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오렌지 좀 까줘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또 어떤 것도 올라왔냐면, 뭐 케찹을 흘리고, 이거 좀 닦아줘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SNS에서 많이 트렌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이 도마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Mother's Day에 지금 왕실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Too good to be true. 너무 과하다, 너무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 사진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여기저기에 좀 어색하게 포토샵이 된 듯한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포토샵이 됐으면 그냥 뭔가 조금 더 이쁘게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리터칭 수준이 아닌가,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왕실은 결국에는 굉장한 가십거리가 되기 때문에 과연 왕실이 계속해서 모든 공개했던 얘기들이 어느 정도 진짜였을까에 대한 얘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슈가 되는 문제는 사실 이 케이트 미들턴이 결국에는 요즘 건강 이슈 때문에 병원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공개석상에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모습을.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또 달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왕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한 여러 이슈들, 뭐 요즘도 계속해서 사설이 다양한 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케이트 미들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이슈를 만드는 건 아닐까. 어, 지금, 어, 지금 이제 해리의 두 번째 왕세자비 같은 경우는 워낙 음, 이슈가 많이 되기도 하고 자기 말을 언론에서 많이 당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영국인들의 로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벽한 양세자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이지 좀 케이트한테는 조금 더 엄격한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얘기들 한번 또 소개해 드리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사들, 하이티에 대한 얘기라던가, 최근에는 애플카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죠.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10년 만에 사업을 접은 얘기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런 얘기들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그러면 저희는 단어 조금 정리하고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하나 더 있네요. 요 사진이 좀 재미있게 또 이슈가 뭐가 됐냐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예요?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은 완전히 진짜 그대로의 사진이 아닐 수 있습니다. Altered photo. 그러면서 각각 한번 잘 받아들여라. 페이크 뉴스 하면은 페이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거 포토샵 됐다. 이런 것들이 밑에 붙기 때문에 그런 거랑 같이 취급이 됐다라는 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회리릭 가볍게 다시 한번 지난 기사의 단어들 몇 개 보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potent라는 단어, powerful 아니면 influential 이라는 단어 보셨었는데 이번에는 mount라는 단어 가겠습니다. mount. 기억하시나요? mount 여러 가지 의미로 나뉘었었는데요. 나머지 단어들도 한번 천천히 공개 먼저 해드리고요. mount는 올라간다, ascend, climb, 아니면 increase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실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prepare, organize, install. 산에 올라가려면 그냥 막 올라가면 안 되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mount, climb, organize, install, increase. 요 단어들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다른 단어도 한 번씩 잠깐 읽고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에서는 우리 devour account 바로 열어드릴게요. devour, 먹어 치운다. 그래서 소비한다, 먹어 삼켜지다 라는 의미의 overwhelmed, consume, destroy도 봤었고요. account for, 차지하다, counting 되다, think, consider, importance, description. 이렇게 의미가 조금씩은 확장되어진다라는 거 소개해 드렸었고요. 저희 마지막 기사에서 이 단어들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In the making, churn out, subdue, crunch, and the teeth of, double down on. In the making. D로 시작하는 단어, C로 시작하는 단어, P로 시작하는 단어 있었죠? budding, burgeoning, coming, potential. budding, burgeoning 이 두 단어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같이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었고요. turn out, make, produce, hammer out처럼 마구마구 찍어낸다, 만들어낸다 있었고 subdue, 서브는 밑으로의 방향성 그렇기 때문에 불빛은 어떻다? soft 아니면 dim. 내 감정은 어떻다? sad, 가라앉는다. 내 욕구는 어떻게 내린다? restrained, overcome, conquer, defeat.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subdue, soft, restrained, sad, defeat, overcome. 머리에 이미지 떠올려 주시고요. 불을 좀 더 어둡게 한다, 기분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밑으로 축축 느낌 가져가시고요. crunch 가볼까요? crunch. S를 시작하는 단어, D로 시작하는 단어, C로 시작하는 단어, M으로 시작하는 단어.
munch, crisis, shortage, deficit, lack.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 표현 떠올려 볼까요? In the teeth of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teeth가 이빨이 아니었던 거 떠올려 주시고요. 바람이 막 나를 향해서 오는데 앞으로 향해 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바다와 관련된 용어였고요. double down on 요건 좀 더 쉽죠? 어디에 더 몰두하고 전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우리 이번 기사에서 prompt up 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지원해주다, 받쳐주다 밑에서 rein in, 고삐를 이렇게 땡기다. 다양한 표현들 이번 기사에서 있었던 거 떠올려 주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은 소개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 잠깐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Why China's deflation is more dangerous than high inflation 하면서 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점 얘기하긴 했지만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왜 위험한지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 영상 한번 보시면서 중국과 지금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 영상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찾아서 캡션 없이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캡션 틀고 한번 들어보시고 한 3분 좀 덜 되게까지만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듣고 오실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 보고 오셨나요? 음, 기사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 많이 보이셨죠? 우리 prompt up 이라는 표현도 기사에서 쓰이기도 했고, 이 영상에서도 쓰이기도 했고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리하는 영상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I'm sure, like I said before, most people would have heard about the decline of China's growth and what it means for the world economy. 그런 부분에 있어서 China Shock이라는 용어도 어느 정도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고, and you could compare between the first shock and the second shock. 그래서 다시 한번 when history repeats itself, we prepare more. 그죠? 예전에 똑같은 상황의 rerun을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조심하는 모습들 볼 수 있었고요. 또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제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준 기사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Okay, so it kind of sums up 다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it's a pretty interesting article and I hope you all found it interesting. 자, 그럼 다음 기사는 우리 Olsen Twins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요 귀여운 얼굴들 기억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때가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유명한 시트콤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뭐 모던 하우스라던가 풀 하우스라던가 아니면 빅뱅 티어리 등등 많은 그런 재미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던 그러한 시트콤들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풀 하우스라는 곳에 아역으로 등장을 하면서 많은 귀여움을 받았던 어슨 트윈스가 이제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자매는 거의 뭐 6개월, 9개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 내비쳐지면서
privacy랑은 좀 거리가 멀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두 배우였던 것 같아요. 항상 파파라치들과 이렇게 그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던 이 두 자매고 자매다 보니까 또 서로 비교하게 되는 그러한 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최근에는 노출이 되는 것을 많이 꺼려하는 삶을 꾸준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패션 브랜드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를 이어갈 텐데 이 둘이 지금 만든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제 캡처한 사진인데요. 뭐 유명 인사들이 입었다. MZ들의 LMS이다. 라고 하는 The Raw. 이 브랜드에 만든 장본인들인데요. 이 어슨 자매가 만든 The Raw라는 브랜드는 여태까지 보통 연예인들이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연예인이 앞장서서 홍보를 하고 모델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The Raw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The Raw는 굉장히 뭐 아주 간단한 그런 기본 흰 티 하나 가지고도 좋은 패브릭으로 완벽한 그러한 비율과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그 패션이 speaks itself. 좋은 질과 좋은 그런 디자인이 어, 가장 그 홍보가 될 수 있는 요소로서 여겼었지 이 연예인, celebrity marketing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quiet marketing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 기사와 같이 이런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Mary-Kate and Ashley Olsen just made quiet luxury even quieter. The row goes dark, where quiet luxury meets quiet technology. Is the Raw's no social media policy the ultimate act of quiet luxury? 그래서 요즘에 quiet luxury가 또 대세가 되고 있구나. 그것의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aw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의류 브랜드 홈페이지 맞나 싶을 정도로 옷은 별로 안 보여요. 그냥 얘네들이 추구하는 영감을 얻는 그런 다양한 예술품들만 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을 때도 이 quiet luxury라는 개념과 함께 이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브랜딩과 마케팅 스트래티지가 어떤지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Frog Club이라는 데가 있다라고 나중에 읽다 보면은 나오는데 그 Frog Club가 식당인데 여기도 SNS를 쓰지 못하게 식당에 들어오면 마치 삼성전자 가듯이 사진을 이렇게 사진 위에 스티커 붙이게끔 해서 지금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도 과연 그런 곳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좀 트렌딩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디언지의 기사입니다. No pictures, please. What the Olsen twins social media blackout says about privacy. 라는 이 기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pictures.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까는 Go Dark라는 제목이 있었던 것처럼 blackout. 어둠 속에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social media blackout. SNS를 금지하는, SNS에 올리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 privacy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한번 짰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사에서는 네 가지 단어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는데요. 우리 많이 봤던 표현이긴 합니다. refrain from doing something.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refrain from doing something. 뭐뭐 하는 것을 삼가하다 라고 할 때 보통 refrain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refrain from doing something. 삼가하다 다른 말로 하면 hold back, withhold,
stop oneself, steer clear of.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refrain이라는 단어가 우리 코러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refrain. re니까 계속해서 같이 반복되는 frame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같이 도돌이표 되는 구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she refrained from comment. 그녀는 커멘트를 삼가했다 라고 하는 표현. We all sang the refrain 하면 우리가 모두 같이 코러스 부분은 같이 불렀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refrain이라는 단어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져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로 보게 될 표현은 refrain from 요 형태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refrain from, withhold, steer clear of. 두 번째 단어 enigma, enigma. 요 단어도 되게 자주 나오죠. 여기에서는 우리 puzzle, 발음도 좀 특이하잖아요. enigma. 이것도 좀 특이한 개념인데 의미도 살펴보면 mystery, puzzle, conundrum, problem. 조금 뭔가 힘들고 어렵고 이상하고 특이한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것들을 enigma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헤치다 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The scientists have solved the enigma of the strange markings in the desert. 과학자들은 해결했습니다. 퍼즐을, 어떤 퍼즐, 미스테리를 이상한 표식이 있는 것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She was still an enigma to him. 그녀는 그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어스했습니다.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enigma라고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요. 여기에다가 기사에서는 mysterious처럼 enigmatic이라고 뒤에 조금 변경이 돼서 접미사가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refrain from, hold back from doing something, enigma, puzzle, mystery, conundrum. 우리 conundrum이라는 단어도 기사에서 종종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제라고도 하죠. 어려운 문제, 풀기 힘든 그런 문제를 우리 conundrum이라고 했었습니다.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내일 다시 한번 복습할 거고요. 이어서 두 단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crete라는 단어와 by라는 단어 보실 텐데요. 우리 discreet 같은 경우는 신중한, 조심스러운 그런 의미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careful, cautious, subtle, understated, unnoticeable. unnoticeable. careful, 조심스럽고 신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 subtle의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 discrete,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이 기사의 핵심적인 단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discrete, discrete. 뭔가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분별되는, 분리가 되는 얘 반대말은 당연히 indiscrete가 되겠죠. indiscreet. We made some discreet inquiries. careful.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조용히 그러한 문의를 했습니다. Can you be discreet and keep this secret? 굉장히 이것을 비밀스럽게 조용히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니? 뭔가 가려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 discreet, careful, quiet, unnoticeable 이런 뉘앙스로 가장 많이 쓰인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If you do something discreetly, you're doing it very
carefully, quietly, and secretly. To be discreet.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우리 vy라는 단어 또 이어서 볼게요. vie, compete, contend, struggle, grapple, challenge. 우리 뒤에 단어들은 많이 보는 것들인데 vy는 좀 낯설 수 있습니다만 하나 더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vie, V가 삶이라는 life, energetic 한 의미랑 연결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enthusiastic 하게 막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 그리고 삶은 사실 경쟁이기도 하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 vie 개념으로 보시자면 Six candidates are currently vying for a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ation. 요즘도 vying for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vying, ing가 붙으면 스펠링 변하는 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creaming fans vied to get closer to their idol. 소리 지는 팬들은 아이돌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경쟁했다. 굉장히 노력했다. 되겠죠. 도전을 했다. By. Compete, contend, struggle, grapple, challenge. Discreet, careful, cautious, subtle. 기사에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복습하겠고요. 그렇지만 우리 discreet by 지금 특히 discreet 요 단어 내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가야지 라고 생각 오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단어들 소개를 해드렸으니 기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No pictures, please. What the Olsen's twin social media blackout says about privacy. 여기서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Olsen Twins의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것은 privacy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우리 privacy라고 했을 때도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privacy라는 개념을 그냥 영어로 저는 해석을 먼저 했고요. privacy 하면은 사생활 보호도 privacy지만 뭔가를 비공개로 하는 것도 privacy고요. 뭔가 나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다. 이런 것도 privacy고 조금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기사, 첫 번째 paragraph 나눠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센텐스, 두 번째 센텐스. silver platters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소화시켜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전도 찾아보시고 사전 찾아보고 나서는 이게 어떤 의미지 그래서 라는 것도 한 번 더 궁금해 하시고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서 첫 번째 paragraph부터 읽어볼게요. The biannual Paris Fashion Week show by the Raw, the hyper-elegant and expensive brand from the Olsen twins, is social media catnip. In the past, Instagram and TikTok would usually be saturated with content from an event that lasts about 5 minutes, from images of the Raw's enigmatic founders, Mary Kate and Ashley, taking their post-show bow to fancy flavors served to guests. Think fresh figs on silver platters. 여기까지 두 센텐스인데요. 핵심 주어 동사 뭐예요? The biannual Paris Fashion Week show가 어땠다? Is a social media catnip. 요거고요. A는 B다의 문장이고요. 뭐가 어떻다? The Instagram and TikTok would usually be saturated. 요게 핵심 주어 동사 그리고 나머지 다 수식 봐주시면 되겠죠? 뭐예요? biannual.
by 2번. 1년에 2번 열리는 파리의 패션 위크에서의 쇼는 어땠다? SNS의 catnip이다. catnip이 무슨 뜻이죠? 사전 찾아보셨을 때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번 고민 꼭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주로 포화됩니다. 가득 찹니다. with content. 컨텐츠로 가득 찹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인데요. 한번 수식 넣고 보자면 The Raw라는 이 브랜드가 하는 1년에 2번 하는 그러한 패션 위크에서의 쇼는 근데 The Raw는 뭐냐 또 소식 붙여놨죠? Hyper elegant. 완전히 우아하고 고가의 브랜드 있는데 Olsen Twins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의 패션쇼는 소셜 미디어 catnip, SNS의 catnip입니다. catnip이라는 단어는 우리 cat, 민트에서 왔어요. catmint.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풀, 민트를 얘기하는 용어였고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catnip.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이 쇼는 SNS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그러한 쇼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쇼입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catnip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고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고민을 여러 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In the past, 과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 보통 컨텐츠로 가득 찼었습니다. 뭐로부터? From an event. 이벤트로부터. 근데 어떤 이벤트예요? Last about. 겨우 한 5분 정도 진행이 되는 이벤트의 사진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 길지만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From A to B. 끝이요. From A to B. 어떤 이미지들, 어떤 컨텐츠시냐면 A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A는 뭐예요? images고요. 두 번째는 fancy flavors served to guests.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에서부터 다양한 그 초청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음식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로 SNS에는 주로 넘쳐났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미지예요? The Rose. 이 Raw라는 브랜드에 미스테리한, 잘 모르는, 숨겨져 있는 Mary Kate and Ashley가 포스트, 후죠? 쇼가 끝나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사진에서부터 지금 초대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멋진 음식의 이름까지 다양한 사진들이 SNS에 도배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fancy food냐? 여기 괄호 안에 넣고 얘기해 줬어요. 은쟁반 같은 거, 은접시에다가 굉장히 싱싱한 그런 무화과가 얹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The Raw라는 패션쇼가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한 사진들과 이미지들이 막 올라오기 바쁜 그러한 것이라서 SNS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끌던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졌다 얘기합니다. However부터 여기 센텐스 두 개 이어갈까요? Okay, great. 여기까지 오늘 가겠습니다. However, an unexpected plot twist 여기까지 plot twist last Wednesday prior to the show guests were sent a missive. We kindly ask that you refrain from capturing or sharing any content during your experience, it read. Naturally, many use social media to share the message. 여기까지 같이 보자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However, in, 안에서 우리 in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주어 동사 아니고 수식이고요. prior to, 이것도 뭐 하기 전에 우리 수식이고 핵심 주어 동사는 guess or sent a missive.
이게 주어 동사고요. many use social media. 주어 동사 두 센텐스 갑니다. 하지만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그러한 plot twist, 어떠한 상황의 반전이 지난 수요일 날 그러한 일어났는데 prior to the show, 쇼가 어, 진행되기 전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missive, 그냥 miss가 보내다예요. miss가. 그래, send 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refrain from, withhold, stop oneself from doing something 이었죠. 캡처하거나 지금 어떤 컨텐츠든 캡처하거나 즉 사진 찍거나 아니면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행사에 왔을 때 그렇게 편지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naturally 그러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사람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SNS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러한 노선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사람들이 그리고 이와 비슷한 트렌드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된 얘기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도 조금, 그러니까 이해는 되더라도 한글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몇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그러면 짧지만 다양한 표현들과 내용들을 담고 있는 요 기사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특히나 더더욱 그냥 따라오시는 거에 급급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먼저 읽어보면서 소화시키는 시간 가져주시고 같이 한번 해석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Okay, everybody,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knock on my door and I'll see you next class. Bye bye.